수천 년에 걸친 긴 역사 속에서 중국은 숱한 영웅과 걸출한 인재들을 배출해 왔습니다. 전장을 호령한 명장들부터 세상을 뒤흔든 책략가들, 그리고 한마디 말로 시대의 흐름을 바꾸던 은둔 현자들까지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가 인정할 만한 최고의 5기제를 꼽는다면 어떨까요? 과연 지혜의 상징으로 추앙받아온 제갈량조차 그 반열에 들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긴 세월 속에 빛났던 5명의 초인류 인물을 조명하며 왜 그들이 역사의 길이 남을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갈량조차 한 발 비켜서야 했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이 후대의 존경을 받게 만들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답을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 관심이 있거나 신비로운 고사와 일화를 좋아하시거나 동양사의 뿌리를 만든 위대한 인물들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어질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오, 노자. 중국 역사에서 가장 빼어난 5기제를 말할 때 조용히 그러나 깊게 역사를 움직인 인물 노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왕조를 세우지도 병법을 남기지도 수많은 제자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우주의 질서를 꿰뚫는 사유로 동양 문명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남긴 사상가였습니다. 본명은 자는 백양보여.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태어날 때 이미 머리가 눈처럼 희었다고 하며 이는 완전히 숙성된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말수가 적고 세상을 평가하기보다는 그저 깊이 바라보며 이해하려는 아이였습니다. 노자의 사상은 단 한 가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왜 자연에 거스르려 하는가? 당시 사상가들이 세상을 통제하려 했다면 노자는 흐름을 따르며 무의무에 억지로 하지 않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가장 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그가 남긴 도덕경은 오천자 남짓이지만 깊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더 커더 회장더 말로 규정되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라는 첫 문장은 진리는 설명이 아니라 깨달음임을 말합니다. 노자는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한때 그는 주 왕실의 서고를 맡는 관리였지만 세상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원망도 반항도 없이 그저 소를 타고 서쪽으로 향했죠. 국경에서 윤희인 씨를 만나 그의 부탁으로 도덕경을 남긴 뒤 다시 세속을 벗어나 사라졌다고 합니다. 노자는 공자처럼 학파를 세우지 않았고 강태공처럼 나라를 뒤집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봄비처럼 동아시아 문화와 정치, 철학,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무의, 겸손,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원리는 수많은 황제와 사상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은 위대한 자였습니다. 출생도, 죽음도, 무덤도 분명하지 않지만 그의 사상은 1000년 넘게 아시아의 정신을 이끌어왔습니다. 제갈량이 폭풍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 했다면 노자는 고요함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지키려 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노자를 역사상 최고의 5기제 중 한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4. 귀곡자. 귀곡자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신비로운 현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병법, 책략, 풍수, 처세술 등 다양한 학문의 뿌리를 닦은 인물로 시대를 흔든 수많은 영웅들의 스승이자 정신적 기반이었습니다. 이름은 왕후였지만 세상은 그를 귀곡자 세속을 떠나 깊은 골짜기에서 오직 지혜만을 갈고 닦던 은자의 상징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어느 한 학파에 속하지 않고 유가, 도가, 법가, 병가의 사상을 모두 융합해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귀곡자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는 통찰이었고 권력의 흐름과 인간의 본성을 읽어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더욱 놀랍습니다. 전국시대 최고의 병법가 손빈, 명장 방연, 세상을 외교로 흔든 장애소진, 그리고 진나라의 대정치가 여불위까지 시대를 움직인 인물들 대부분이 귀곡자의 가르침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 귀곡자는 그 사실을 온전히 증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단 하나, 지혜였습니다. 국가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혜 없는 자가 권력을 깸 때 몰락한다고 말했습니다. 귀곡자가 말한 지혜란 단순한 영리함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보는 힘이며 말보다 침묵에서 더 많은 답을 찾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나서 공을 세우기보다 제자들을 통해 시대를 움직이길 선택했습니다.
스스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흔적은 전국 시대의 모든 굵직한 사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갈량이 한 시대를 빛낸 전략가라면 귀국자는 여러 시대의 전략가를 만들어낸 근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재로 불리며 제갈량조차 감히 넘볼 수 없는 차원의 지혜를 지닌 존재로 평가받습니다. 3. 강태공. 강태공은 어려서부터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권세를 꾼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생을 때를 기다리는 지혜 하나로 버텨온 고독한 현자였습니다. 80이 넘도록 아무 성과도 없었지만 그는 위수강가에서 미끼도 갈고리도 없는 낚싯대를 들고 묵묵히 한 가지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강태공은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나는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볼 군주를 기다린다. 그 인연이 찾아온 사람이 바로 주문왕이었습니다. 문왕은 강태공을 만나자마자 그의 재능을 알아보았고 태사로 모셔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이후 강태공은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세우는 전략을 설계해 800년이나 이어지는 초장기 왕조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한 승리 때문이 아닙니다. 강태공은 육도를 통해 전쟁과 정치의 근본 원리를 정립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닌 때, 지형, 지리,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장수는 병사의 마음을,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그의 사상은 후대 손무 황석공, 제갈량까지 이어졌습니다. 권력을 잡을 수도 있었던 그는 나라가 안정되자 조용히 물러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부귀보다 사명, 명예보다 내면의 평안을 선택한 인물. 이는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제갈량과 비교하면 둘은 모두 뛰어난 기재지만 위치가 다릅니다. 제갈량이 한 시대를 빛낸 명재상이라면 강태공은 한 왕조를 열고 동양 전략사상의 뿌리를 만든 인물입니다. 한순간의 불꽃이 아닌 역사의 흐름을 바꾼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80해를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사람, 그 기다림으로 천하의 판도를 바꾼 사람. 그래서 강태공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5기재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2. 장산풍. 중국 역사와 동양 사상의 흐름 속에는 단순한 인물을 넘어 한 시대의 정신을 상징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찾지 않고 전장에서 이름을 떨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후대에 깊은 울림을 남긴 사람들. 장산풍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롭고도 거대한 그림자를 남긴 인물입니다. 도가, 무화, 철학이 한 몸에 깃든 인물. 시대가 바뀌어도 그의 이름이 전설로 남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산풍은 송원명을 거치는 격동의 시대에 태어났지만 어느 한 왕조에도 자신을 귀속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용호산에서 태어난 천품의 도인이라 불렀고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기운을 지녔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했던 이유는 타고난 재능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를 준비하고 관직을 꿈꾸던 시절, 그는 조용히 도다라는 더 큰 세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때 무제우태에 오르며 관직의 길이 열렸지만 그는 미련 없이 관복을 벗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장산풍은 알고 있었습니다. 밖에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안의 자유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후 그는 무당산에서 평생을 수련하며 자연의 흐름을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무당파와 태극권이었습니다. 소림의 강검에 맞서는 무당의 유로. 힘으로 누르기보다 흐름을 타고 상대를 이끄는 지혜, 그 철학의 정수는 한 장면에서 비롯되었다 전해집니다. 독수리의 강한 공격을 유연함으로 흘려내던 한 마리의 뱀. 장산풍은 그 순간 자연이 건네는 메시지를 깨닫고 그것을 태극권의 근본 원리로 삼았습니다. 태극권의 동작 하나하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음양의 균형과 인간의 내면을 비추는 철학입니다. 움직임은 가볍지만 뜻은 깊고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습니다. 그래서 태극권은 싸우기 위한 무술이 아니라 삶을 다스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과 영락제 주체는 그를 여러 차례 찾으며 조정으로 불러들이려 했지만 장산풍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권력에 묶이는 순간 본래의 순수함은 사라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름을 드러내는 대신 산중에서 백성들을 치료하고 묵묵히 돌을 닦으며 살았습니다. 장산풍은 군대를 이끈 적도 나라를 움직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무학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궁궐도 업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큰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제갈량이 정치와 전쟁 속에서 지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면 장산풍은 세속을 벗어난 자리에서 궁극의 마음 공부를 완성한 인물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움직였고 하나는 사람의 내면을 움직였습니다. 다르지만 모두가 시대를 초월한 거장입니다. 장산풍이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강함보다 중요한 것은 부드러움, 지식보다 귀한 것은 깨어있는 마음, 성공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밝혀주는 가르침. 바람 속에 스며들듯 그는 그렇게 역사의 한가운데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일 허브인 시대를 초월한 여인. 역사가 늘 칼과 붓을 든 남성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왔다면 그 긴 세월의 틈을 가르며 한 줄기 번개처럼 등장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진나라 말기 가장 가혹한 시대 속에서 신비로운 빛을 뿜어낸 허브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손에 팔괘가 새겨진 옥을 쥐고 있었다는 전설, 100일이 되기 전에 말을 했다는 기록. 허브인은 처음부터 보통 사람의 틀을 벗어난 존재였습니다. 마치 하늘이 세상에 보낸 하나의 징조처럼 말이죠. 허브인은 단순히 운명을 읽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역사가 흐르기 전에 그 방향을 먼저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미소를 보인 이는 훗날 크게 출세했고 눈물을 보인 이는 반드시 화를 입었다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말하길 설명할 수 없는 질서가 흐를 때 그것을 천이탱이라 부른다고. 허브인은 바로 그 천이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말의 어지러운 시대, 그녀는 한낱 패군 출신의 작은 읍장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유방, 장차 천자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와 인연을 맺었고 후에 한나라의 성군으로 평가받는 효문제 유한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아니라 혼란의 정치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아들을 여후의 피바람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도록 조언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훗날 문경지치라는 한나라 황금기를 열어젖혔습니다. 허브인은 말 몇 마디로 한 제국의 명운을 바꾼 것입니다. 허브인이 위대한 이유는 사건 하나를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가진 지혜는 사람의 생사, 권력의 흐름, 나라의 흥망을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조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복자들이 칼을 들고 역사를 바꿀 때 그녀는 단지 한 줄의 말로 그 길을 비틀거나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받은 명서후 밍쇼라는 자귀는 여성에겐 전례를 찾기 어려운 영광이었습니다. 허브인은 시대의 혼란 속에서 한 줄기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군대도 없고 권세도 없이 오직 눈과 마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읽고 움직인 사람. 만약 역사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라면 허브인은 무대 위에 오르지 않고도 결말을 결정하는 숨은 연출자였습니다. 제갈량이 한나라를 위해 온 생을 바쳤지만 끝내 하늘의 뜻을 넘지 못했다면 허브인은 칼도 병법도 없이 고유한 지혜만으로 역사의 강물에 방향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여신유신 같은 천재라 불렀습니다. 미래를 보는 눈뿐 아니라 그 미래를 가장 알맞은 순간에 태어나게 만드는 힘을 지닌 여인. 그것은 단순한 통찰이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